지금으로 치게 되면은 뭐 중고자동차 매매하는 것을 갖다가 뭐 군청에 가서 신고를 하는 것과 같이 모든 말들이 대부분 등록지였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말의 가치나 시세는 여러 가지 기록들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값을 알아봐야겠죠. 안녕하십니까. 조선시대의 문화 역사를 알아보는 조술신잡의 매금이장 이현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말입니다. 병자호란의 마지막을 그렸던 영화 남한산성에서 병사들이 굶어 죽어가는 가운데에도 초가집 지붕이나 아니면은 벽가마니를 뺏어서라도 말을 먹이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황이 불리해지니까 말을 잡아서 말고기를 나누어 먹는 장면이 나오죠. 지금 생각해서는 사람을 버리고 말을 아끼는 그런 모습이 잘 이해가 되질 않는데, 조선시대 때 말의 위치, 어떠한 포지션에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조선시대 때 말의 가격을 아시면 납득이 되실 텐데요. 당시 말의 가격은 노비 한 명 값의 3배, 그러니 사람 3배 값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심지어 절대적인 숫자에도 말이 부족했기 때문에 실록에서는 끊임없이 말을 늘려야 한다라는 상소문이 빗발치게 계속 올라왔었죠. 왕은 그러한 상소문을 보면서 양마장이 있었던 마장동이나 아니면 전국 곳곳에 흩어져 있는 그런 말을 키우는 곳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말이 왜 이렇게 비싼가? 그 시절 말은 도대체 어떠한 역할을 하고 말의 활용도는 어땠기 때문에 그렇게 또 말을 귀히 여겼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의 말은 당시 조선의 조정의 통제를 받는 그런 가축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모든 말이 관에 신고가 다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민간에서 매매하는 말들도 반드시 관에 알려서 매매를 진행했었어야 됩니다. 뭐 지금으로 치게 되면은 뭐 중고자동차 매매하는 것을 갖다가 뭐 군청에 가서 신고를 하는 것과 같이 모든 말들이 대부분 등록지였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말의 가치나 시세는 여러 가지 기록들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값을 알아봐야겠죠. 조선 초기 말의 가격이 대략 군포 400에서 500필 정도의 가격이었다고 합니다. 노비가 한 150필 정도의 거래가 됐다라고 하니까 노비 셋을 갖다 붙여야 겨우 말 한 마리하고 거래를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당시 말 한 필의 가치를 현대적 구매력으로 환산을 한다고 하면 그 군포 한 필의 가격이 대략 한 4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만 원 곱하기 뭐 400에서 500 정도 하면은 말 한 마리 값이 대강 나오겠네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보다 좀 더 높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태조 7년에 보면은 가축을 중히 여기고 사람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라며 노비가 너무 천대받는다라는 그런 상소도 또 있었고, 세종 5년에는 말이 부족하니까 목장의 숫자를 늘려가지고 그런 가격대를 좀 낮춰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상소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생산지를 다양화하는 것도 좀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하는데, 대부분 이제 제주도 중심으로 이제 말을 키워서 보급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배가 다 나무로 만든 배인데 말을 실어서 옮기는 것 자체가 굉장히 또 어려웠던 일이고, 내륙 내에서 말을 키워서 보급을 하는 것 또한 굉장히 큰 목장을 형성을 해서 말을 키웠어야 되기 때문에 걸맞는 초지를 마련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영조 27년에는 서울에 말목장을 만들어라 라고 이제 영이 떨어지게 되면서 지금의 그런 마장동 일대에 그런 말을 키우는 목장을 만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후기에는 말 가격이 떨어질 줄은 몰랐었는데 사실 정확하게는 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말이 비쌌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중국에서 지난해에 말 1만 필을 청구하고 지금 또 말 1만 필을 청구하니 본국의 말은 예전에 비해 감소되고 강장하지 못합니다. 세종 5년에 적힌 기록인데요. 이처럼 조선의 말은 당시 명나라 중국에게 강제적으로 수출되는 수출 품목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한반도의 말을 수탈해 간 건 자그마치 고려 때부터입니다. 당시 몽골의 기마병에게 대항해야 했던 명은 고려 우왕 때에만 14,000여 필의 말을 가져갔고 그 태도 또한 매우 고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이라는 새 왕조가 들어서자 명은 말 1만 필을 진상하라고 명합니다. 당시 명나라 전체의 말이 4에서 5만 필 정도로 추정되는데, 그것을 고려한다고 하면 이 좁은 한반도에서 얼마나 많은 말을 쥐어짜갔는지 가늠이 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도 외교가 굉장히 큰 문제였죠. 명과의 관계를 걱정했었던 태조와 태종께서는 결국 이를 승낙하고 맙니다. 그런데도 이 명의 억지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았는데 말의 진상이 끝나고 돌아온 가격 역시 형편없었을 뿐더러 고려 때에는 말 한 필당 비단 2필, 면 8필을 쳐주던 가격을 태조 때에는 비단 1필, 면 1필로 치른 것입니다. 다행히 태종 때에는 비단 3필, 면 2필로 돌려주기는 했었으나 여전히 당시 명나라가 몽골이나 여진에게 말을 받고 내는 대금보다 적은 가격이었습니다. 이는 그때 명이 얼마나 조선을 하대했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의 수탈은 임진왜란 이후 명이 멸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유지가 됐었는데 결국 조선 내 만성적인 말 부족은 왕조 내내 이어졌고 특히 임금님이 타시는 말이나 군대에서 쓰는 군마들의 생산을 도맡아 왔었던 제주도의 말목장들은 과도한 진상 명령에 목장 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었다고 합니다. 말 키우기 좋은 곳은 초원, 초지죠. 근데 조선은 이 땅을 보면 다 산지고 말을 키우기엔 솔직히 적합한 땅은 아니에요. 17세기 기록에 따르면 소 한 필이 먹는 양은 대략 콩 한 섬, 현대로 치면 약 30만 원 정도가 드는데 말 한 필이 먹는 양은 좁쌀 10말, 약 60만 원 정도였다고 하니 그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다고 보면 말을 안 타면 되지 않느냐? 말을 안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보부상 같은 사람들. 근데 이게 속도가 늦죠? 사람이 다 등짐으로 미고 다녀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조선이라고 하는 곳은 산이 많기 때문에 말을 타고 다닐 수 있는 길도 좁아서 굳이 말을 많이 키워내야 되냐라고 하는 반문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먼 거리를 이동한다든지 아니면은 대량의 물건을 수송하는 데 있어서는 말이라고 하는 운송수단만큼 또 더 좋은 이동수단은 없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은 이동수단이라기보다는 군사용 목적의 군마로서의 가치가 더 컸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동수단에 대한 말과 군사용으로 쓰는 말은 처음에 망아지 때부터 키워내는 방식이 전혀 틀렸다고도 볼 수 있어서 특히나 군마로서의 쓰여지는 말의 가치는 더더욱이 더 비싼 가격을 매길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실제로는 경국대전에 만약 일반 백성이나 천민들이 말을 타게 되면 곤장 80대를 쳤다라고 했을 정도로 계급주의 사회에서 말을 그만큼 사치품으로 대우를 했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로 임진왜란 때 북한대첩에서 300의 조선 기병이 1000명의 일본군을 무찌르며 활약했었다고도 하고요. 단천 전투에서는 정예 기병 200명 중 단 2명의 피해를 보면서 대다수 일본군을 쓰러뜨리는 전적을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병자호란 때는 기마전투, 쌍영전투에서 청나라 기마병에게 패하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이건 패하는 게 당연합니다. 청나라의 기병은 당시 세계 최고의 수준이었기 때문에 조선의 기병이 제 아무리 우수하다고 해도 붙었다가는 그냥 그대로 쓸리는 그런 병력의 차이였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그러한 전적이 나올 수밖에 없었네요. 조선시대 때 중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기마부대의 중요성은 더욱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조대왕 때 편찬된 무예도보 통지를 보게 되면 무예도보 통지 안에 18가지의 술기는 병장기류 그리고 권법으로 다 이루어져 있고요. 나머지 6가지는 마상육기라고 해서 말 위에서 무기를 쓰고 휘두르는 그런 병기술들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저 PD님 나중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분화된 콘텐츠로 다시 하나 더 만들어서 나가는 건 어떨까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이 기병이 영원히 군의 위치에서 비싸고 고급진 그런 상위에 링크되어 있는 가치였었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화약무기가 개발이 되게 되면서 조총수 그리고 또 화포 등이 이제 보급이 되게 되면서 기병들의 역할이 점점 더 작아졌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 역할은 작아졌을지언정 기병들의 중요성은 굉장히 커서 대한제국 때까지도 그 기병들은 굉장히 중요한 병과 중 하나였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조선시대 말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었던 영화 남한산성에서처럼 그렇게 말을 갖다가 끝까지 지키고 무기로서 또 병기로서의 가치를 높이 샀었던 이유가 그러한 이유에서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덧붙여 명과 청의 수탈 그리고 국가 운영에 필요했던 말까지 고려해야 했었던 조선의 왕실 그리고 대한제국 황실에 그들의 선택이 모여 현대까지 조선의 말들이 혈통을 이어 대한민국을 누비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대한황실TV 내금위장 이현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